제가 회의법은 꽤 오래전에 시애틀에서 우리 중서부 노회 목회자 수양회 할 때 간단하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회의법은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하고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회의법 진행할 줄 안다, 회의 진행할 줄 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회의법을 공부하게 된 것은 회의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총회를 갔더니 그 총회에서 하는 회의의 어떤 흐름이 너무 헷갈리고 너무 모르고, 그리고 웬만한 회의를 가면 싸우고, 또 우리 동부 노예도 한 20년 전 이럴 때는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회의라는 게 뭔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의라는 게 난장판이 되는가를 잘 보고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룰 오브 오더, 로버트 회의 진행법, 이것이 우리 규례서에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회의법은 성경 공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 나가는데 총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수통이 없으면, 수통에 물이 없으면 목마를 때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우리 자랑스러운, 어떤 분에게는 덜 자랑스러운 미국 장로교, 회의법이 왜 필요하냐?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잘 됐는데. 네. 회의 진행법의 교육과 목적이 뭐냐? 우선 성경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회의법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위가 있어야죠. 회의하는데 질서가 있어야죠. 품위 없이 삿대질하고 남 얘기하는데 막 막아서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들이, 장로들이. 왜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의법을 잘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고 오대에 있는 말이 뭐냐면,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교회가 유지해온 교회의 재직 직제사역은 집사와 장로다. 직제사역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교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목회하고 교회를 돌보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세워가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고 오대에 있는 말은, 공의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회의는 로버트 의사 진행 규칙 신개정판의 최신판에 기초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 말씀과 북고 오대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의법을 잘 좀 배우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저도 회의법을 100%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버트 룰 오브 오더 책을 과거에 샀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 또 그걸로 모자라서 킨들로 된 걸 또 이북을 사가지고 읽기도 했는데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이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 얘기하느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따지시려면 천국의 로버트 장군님한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례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제 말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잘못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 큰 소리 내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서.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공동회에서나 노회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지적하는 일이 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나들으라고 설교한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지적질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이제 회의 기본적인 기준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질서와 분별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미국 장로교 규례서 F-3에도 나오는 겁니다. 모든 회의를 할 때는 질서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후에 과반수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말도 중요하고 분별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너무 질서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한 번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발언하는 겁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발언하는데 발언 들고 손 들고 의장하고 손 끼어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떤 하나의 안건을 얘기하는데 다른 안건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발언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것이 가장 회의의 중요한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버트 룰 오브 오더라는 책입니다. 이게 1867년에 생긴 거죠. 로버트 장군이 전쟁하는 장군인데 장군이 어떻게 하다 이걸 잘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책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12번째 에디션, 2020년에 나온 12번째 에디션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회의하는 게 뭐가 다르냐 그러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20년 전에 나온 책하고 지금 나온 책하고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책이 과거에 있었던 회의법의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살펴서 최신판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방금 나눠드린 회의 진행법의 핵심 질문들, 크리티컬 퀘스천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이 15개의 질문만 잘 알고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회의 진행법의 대가가 되시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간단하게 몇 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답을 아시도록 잠깐만 참아주시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15개 문제를 다 맞추면 한아름 선물권 100불짜리를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돈은 중서부에서 나갈 것입니다. 자, 1번. 회의 시작할 때 개회 정족수가 성립되고 나면 그 회의를 종료할 때까지 그 정족수는 유지된다. 맞다. 틀리다. 잠깐만요. 맞다 한 명. 틀리다. 이 다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이거 부결된 거예요, 다. 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회의 정족수 확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 중간에 정족수가 미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의장은 absence of quorum을 공지해야 되고 회원도 다시 그 정족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저기에 이렇게 관로해가지고 quorum requirement하고 적은 거 있죠. 이거는 rule of order, Robert's Rule of Order에 나오는 아티클, 항목 넘버입니다. 제가 요 스크린 PPT하고 이런 걸 다 우리 회장, 사무총장님과 정석에게 다 드리고 갈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카피를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로버트 룰 오브 북 오브, 제가 머리 쥐나도록 좀 봐가지고 찾아가지고 다 저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이 가만히 봤을 때 돌아보고 이거 정족수 안 되는데 싶으면 손 들고 앱선스 오브 코럼을 외치면 됩니다.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모든 안건 처리는 무효가 됩니다. 모임마다 정족수가 다른 것은 그 모임마다 정족수, 개회 정족수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북고보다 규례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 개회 정족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5분의 1, 어떤 교회는 4분의 1 정해야 됩니다. 꼭 정해야 됩니다. 안 정해놓으면 개회 정족수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노회 같은 경우는 보통, 노회 같은 경우도 개회 정족수를 정해야 되고요. 아니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정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결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만약에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바일로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통 그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가결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반드시 개회 정족수를 4개를 보시고 개회 정족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개회 정족수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고보 오더가 오더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의 정족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00명이 있는데 회의가 시시해. 그러니까 다 50명이 나가버렸어. 그죠? 60명이 나가버렸어요. 그 40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정족수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필요하다면 회의 순서, 회순의 추가 혹은 변경은 의장이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예, 역시 우리 노회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레벨이 있어요. 그죠? 예. 아닙니다. 이제 회의 순서나 이거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회의 순서나 안건, 아젠다죠. Order of Business라는 말하고 아젠다는 말은 거의 같이 갑니다. 회의 순서, 안건 거의 같이 가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회의 순서나 안건은 의장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순서는 그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회록 낭독, 통과, 그죠? 무슨 보고, 그 다음에 뉴 비즈니스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주 베이직한 걸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단체에서 보통 회순을 동의, 제청 및 과반수로 채택합니다. 여러분도 채택하시잖아요, 그죠? 회의하기 전에 회의 순서나 추가, 변경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회순의 변경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회수는 누구도 멋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순 통과하는 거를요, 회의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니까 회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 받기로 동의합니다. 끝내지 마시고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 다음,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은 회의석상에서 동의와 제청을 얻을 필요가 없다. 맞다. 틀리다. 네. 맞네. 다수결로 할까요? 틀린 게 맞네. 그렇다. 동의 제청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동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동의는 당신 말에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 안건을 내놓는다. move라는 뜻이 있습니다. move. 그러니까 단체가 위임하여 세운 위원회, 스탠딩 커미티의 안건은 그 자체 안에서 이미 동의와 제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위원회겠다 합시다. 그럼 목회위원회 위원들은 노회원입니까? 아닙니까? 노회원이죠. 노회원이면 노회원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원 10명이 모여서 다 찬성해가지고 10명이 찬성했는데 그걸 왜 동의 제청을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올린 안건은
동의 제청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목회의원증이 나와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안건을 얘기할 때는 resolved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olved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러지 우리는 그냥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동의 제청이 성립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면 A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자료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뭐 질문이 시작돼요. 이분 뭐 어디서 뭐 했냐고 질문 못 합니다. 안건이 성립이 동의 제청을 통해서 성립이 돼야지만 딱 합니다. 물론 위원회가 올린 건 이미 이제 안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질문이 되지만 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안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딩 커미티가 아니고 목회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동의 제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동의 제청이 안 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의장님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의와 제청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림도 이거 구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다. 모든 안건은 항상 동의와 제청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제가 위원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 제청은 내가 안건에 동의할 때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는 내가 동의한다 의미도 있지만 move 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고 그거 안건 될 만하네. 그러면 오케이, I move 그러는 거예요. I second 안건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건 되고 나서 질문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제청했긴 했지만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표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보고는 보고지만 보고 채택은 동의 제청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재정 보고는 보고로 끝이 납니다. 질문만 받는 것입니다. 질문만 하고 문제가 많다 싶으면 교회에서 당회장, 노회에서는 노회장이 예산을 맡은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고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받기를 동의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아시지만 공동의회에 딱 정해져 있는 더 이상도 없는 5가지의 안건 중에 예산 통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산 통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동회에 무슨 예결산 통과가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저도 사무총장인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공동회에서 목사님이 자, 예산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그런다고 제가 뒤에 서서 불법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알 거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의회에 5가지 안건 중에 예결산 통과 안건 없습니다. 공동의회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회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회에서. 그런데 보고를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의와 제청에 대한 3가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제가 6시부터 7시 반까지래요. 근데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7시 반에 마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4번,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계속 발언권을 얻으려고 할 때 의장은 3번까지 기회를 줄 수 있다. 맞다. 그거는 한 번 기회에, 한 번 얘기할 때 한 번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한다, 마이크 잡고 계속 얘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럼 무질서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고 다른 것도 얻지 않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이거는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황 목사님 같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발언이 끝났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또 손을 들어요. 또 같은 안건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생겼어요. 근데 또 손을 들어. 그 반대 의견은 그게 반대 의견 맞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고 또 얘기를 해. 3번까지 기회를 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예, 묻는 거죠.
아니 뭡니까? 틀리면 뭐 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 틀립니까? 세 번 너무 많이 줬. 야, 이게 역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뭔가 이게 뭐 있어 감이. 한 사람의 발언자에게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한 날에 두 번의 발언의 기회가 줍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디베이트 4-28이라고 돼 있죠. 로버츠 룰 오브 오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이거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발언이 제대로 안 먹힌다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노 회장님, 두 번 발언하고 발언 또 하려고 그러면 컷입니다, 이제. 예. 그리고 발언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 10분이고 발언 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필리버스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발언 시간이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 가면 3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건은 자꾸 누적되고 시간이 없어지면 발언 시간 줄이죠. 맞죠? 총대 2분으로 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10분도 많은 거죠,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발언은 질문과는 다릅니다. 질문은 항상 의장의 허락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묘하게 내 발언을 질문으로 교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지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회의 중 어느 때든 진행 발언, 규칙 발언, 포인트 오브 오더가 있으면 의장은 즉시 반응해야 된다. 맞다. 틀린다. 예, 이게 그럼 1대1 동수 뭡니까 이거? 회의에서 동수면 부결된 겁니다. 아시죠? 그렇다. 진행 발언은 발언자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선 발언할 수 있다. 발언자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선 발언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발언한 사람을 발언을 컷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발언자입니다. 발언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행 발언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진행 발언 한 2번 하면 의장님이 앉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장은 가부 동수가 되었을 때만 투표할 수 있다. 예, 아닙니다. 예, 저는 다수결 따라갑니다. 저도. 만약 의장이 그 단체의 정식 회원이면 투표권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단 총회와 같은 큰 규모의 회의 때는 회의 진행의 형평성을 유지를 위해 비밀 투표가 아니라면 투표하지 않을 뿐입니다. 의장은 투표하는 게 아니고 마치 미국 연방 그 상원 의원처럼 캐스팅 보트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다음 무효표, 기권표 중 무효표는 득표수의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기권표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된다. 좀 어렵습니까? 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어요.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5표 나왔고 기권표가 5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이 통과됐는지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계산하려고 할 때 무효표 빼고 95표, 그렇죠? 그러면 기권표는 들어가서 95표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5표의 과반수는 뭐죠? 48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무효표는 포함이 되지만 기권표는 제낀다. 예. 둘 다 아닙니다. 네, 둘 다 아닙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자, 9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무효표가 5표, 기권표가 5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효표 5표, 기권표 5표 다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 미치지 않고 90표 중에 과반수인 46표가 되면 된 겁니다. 저 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선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무효는 투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효는 투표했다는 얘기니까 다음에도 투표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표율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된 거지. 제일 밑에 그 패러그래프 읽어보면 무효표는 어쨌거나 투표율에 집계되는 반면 기권표는 투표율에도 당선 결과에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당선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그죠? 기권표, 무효표 빼고 유효표가 당선 결과에 결정되는 새파란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무효표, 기권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예. 한국에서도 통용됩니다. 다 됩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국회의법. 그게 미국 말로 하면 Robert's Rule of Order입니다. 예, 만국회의법입니다. 약간씩 다른 건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만국회의법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노예회의법이기도 하고 중서부노예회의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사전에 위임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투표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아까 아니다,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사회 같은 법인의 경우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이 음성으로 가부를 묻고자 할 때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무기명 비밀 투표를 요구할 때는 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맞다. 아니 왜 용기들이 없으시지?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틀린다고 무슨 뭐 지금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닙니다. 가부 음성 투표는 약식 투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를 음성으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걸 약식 투표 방법이고 정식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수든 음성이든 무기명 비밀 투표든 다 똑같이 공식적이고 동등한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 방법을 바꾸려면 동의 제청을 얻어서 과반수 투표를 결정해야 됩니다. 희한하죠?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는 있죠. 의장이 다음 의장을 뽑으려고 그럴 때 무기명 비밀 투표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의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했는데 이거 우리 무기명 비밀 투표 합시다. 그러면 그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기를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제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안건이 돼서 그러면 새로운 투표 방법이 안건이 있는데 그 투표 방법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과반수가 넘으면 그때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10번 회의록에는 동의 제청을 포함 적어도 중요한 토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 회의록은 그 회의에 결정된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한 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동의했고 제청했냐 일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길면 길수록 안 좋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건 짧게 기록하면 됩니다. 뭐 하려고 모든 회의의 모든 비사, 노회 회의의 비사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삼국육사 적듯이 나중에 혼자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축구요?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네. 결정만 그대로 보고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투명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 의견도 기록해야 될까? 그건 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이너리티 오피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마이너리티 오피니언은 누군가가 할 때 나는 아무리 다수결이 이걸 찬성해도 나로서는 진짜 내가 못하겠다. 그럴 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내가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다수결이니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회의록에 내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오피니언을 기록해 주시오. 그러면 황 목사님은 이렇게 발언했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만 적습니다. 그 결정했느냐만을 적는 것을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모든 회의, 노회 공동에서 회원이 새로운 안건을 내려면 항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맞다. 틀리다. 네, 이건 틀리다가 다수결이네. 예, 그 틀리다로 갑시다. 그러면 요거요 좀 이제 애매합니다. 이제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회순 안건을 채택하는 단체라면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과반수로 회순 안건을 채택해야 된다. Order of Business 혹은 아젠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회순 혹은 안건을 채택합니다. 회순 채택이라고 부르고 안건 채택이라고 잘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안건 채택하면 얻은 걸 먼저 다룰지를 모르니까 회순 채택으로 부르는 건데, 회순 채택 안에는 안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번 회순 안건이 채택된 이후 회의 중에 새 안건을 채택하려면 동의 제청 및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 멋대로 중간에 피를 받았다고 안건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가 맞다니요? 예.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엄격한 절차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채택된 안건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안건 채택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회 같으면 안건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위원회가 안건을 모으죠. 그런데 누군가 안건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48시간 전에 안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시작 48시간 전에. 총회도 가면 우리 교단총회에서도 각 노회가 안건을 올립니다. 그런데 Commissioners Resolution이라는 게 있어요. Commissioners Resolution. 그게 뭐냐? 총대 2명이 미니멈 2명이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 전에. 그러면 그 안건을 Bill and Overture가 받아서 그거를 적재적소의 위원회에 그거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Bill and Overture Committee가 이건 안건 안 된다 싶으면 안건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회는 규정상 노회 시작 24시간 전에 모든 아젠다를, 의사록이죠, 다켓을 다 회원들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24시간 전에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새로운 안건이 채택되려면은 그 의사록에 있는 안건들은 다 뭐 카운슬을 통해서 다 올라온 거니 괜찮은데, 누군가 그동안에 새로운 안건을 냈어요. 그러면 48시간 전에 내야 24시간 동안에 정석이가 그 안건을 받아서 안건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위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전해서 야 내가 이거 다음에 올려줄게. 다음에 또 지금 시간이 없어 이거 못한다 올려줄게.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 안건을 회원이 올리려면 2명이 사인해서 48시간 전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안건은 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 처음에 이제 회순 채택, 안건 채택할 때 채택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때 채택이 안 되고 중간에 안건을 내려면 이게 안건이 될지 안 될지는 회원이 들어보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안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로버트 루버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나 제청은 내가 그 안건에 찬성하거나 안 하거나 그 관계없이 그 안건이 될 만하다 싶으면 동의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래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건을 채택하는데도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건 채택하는 게 3분의 2인데 그게 채택이 됐더라도 통과는 겨우 과반수를 넘어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노회가 옛날에 기타 안건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타 안건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기타 안건이 뭔지, 어디서 생겼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공부를 많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회의 가서 미국 회의 순서를 봤을 때 미셀러니어스 아젠다, 엑스트라 비즈니스, 이런 안건 보신 적 없을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이 기타 안건이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있냐?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점점 그게 없어집니다, 회의에서. 왜냐? 희한한 이유로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보통 한국은 거대 규모의 아파트는 입주자 회의가 있잖아요. 작아도 입주자 회의 있지만 거대 규모의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엄청 크고 돈도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한 10년 전인데 어떤 입주자 회의의 대표 회의에서 기타 안건이라고 적어가지고 회의가 모인 겁니다. 기타 안건이라고 적어가지고. 근데 그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현재 이 대표를 갈아치우자, 대표 해임권을 낸 거예요. 해임됐어요, 거기서. 그거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할 때 보면 선동을 잘하잖아요, 또. 그래서 해임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해임된 대표가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해임될 이유가 아닌데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바, 만약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요 희한한 안건 가지고 한국에서 20년 전에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 회의가, 이 대법원의 판례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때로부터 변호사들이 입주자 회의뿐만 아니고 무슨 주주회의, 모든 회의할 때 기타 안건이라는 말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기타 안건 해놓고 아무나 기타 안건 해가 올려가지고, 안건 올려가지고 와 해가지고는 딱 결정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기타 안건으로 된 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판례가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 기타 안건이 도대체 왜 있냐? 제가 볼 때 이 기타 안건이라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컨센트 아젠다가 한국말로 잘못 표현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컨센트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컨센트 아젠다가 뭐냐면, 여러분, 다음 노회가 언제죠?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노회인 줄 아는데 다음 노회 일자 1월요? 2월. 그건 누가 정했어요? 언제 노회가 정했어요? 통상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게요, 2월에 있는 정기노회 회의는 내일 정기노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컨센트가 뭡니까? 서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 그러니까 그냥 보고 형식처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괄 처리 동의안, 컨센트 아젠다입니다. 그 총대로 계셨던 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 컨센트 아젠다는 총회할 때 제일 먼저 수십 가지가 우르르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동의 제청 없이 그냥 가시면 예하시오고 끝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 저거 13번 저거 난 싫어. 그럼 누군가가 13번은 빼기를 원합니다 하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노회도 아마 다 어느 노회나 마찬가지가 될 줄 아는데, 임시 목사가 1년마다 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담임 목사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임시 목사도 3년을 하게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1년이었습니다. 그럼 1년마다 매년 노회가 새로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 없을 동안에 금방 갔다 오는 임시 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가 당회도 있고 한데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시 목사를 둘 수밖에 없지만,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목회하는 목사. 1년 있다 가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서너 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1년마다 한 번씩 노회가 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갱신할 때마다 그거를 A 교회 어느 목사, 임시 목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4명 목사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괄처리 동의안 컨센트 아젠다에서 4명을 다 한꺼번에 그냥 다 처리하는 겁니다. 뭐 장로님이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컨센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괄처리 동의안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잘못돼서 기타 한 건이 된 게 아닌가, 제 뇌피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타 안건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동부한민로에서 10년 전쯤에는 굉장히 그때 골치 아팠는데 그래서 공부해서 알게 된 게 기타 안건이라는 말은 없구나. 아까 보셨다시피 누군가가 안건을 내려면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손 들고 탁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깜짝 쇼하는 겁니까? 서프라이즈 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회의 전에 정상적으로 안건을 내서 회의 시작할 때 회순 통과, 안건 채택 시간에 안건을 채택하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질의응답받고 토의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미국 장로교 북고보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장 중요한 정신,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분별의 기회를 거쳐야 됩니다. 디서먼트의 기회를 거쳐야 됩니다. 갑자기 안건 나오면은 디서는 할 수 있습니까? 왜 누군가가 안건을 탁 내놓으면 그 안건을 그 노회가 다뤄야 돼요? 그 회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안건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회원들은 그 안건을 안건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갑자기 안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설명을 들은 이유는 저희 동부한민로회가 기타 안건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골치를 아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요. 예. 네. 네. 예. 신앙권은 절대 없습니다. 표현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있는 거는 그냥 두시고요. 앞으로 볼 때 신안권 토의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NCKPC도 과거에 신안권 토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안권 토의라는 것은 그것도 잘못 판단된 거예요. 로버트 루드 오더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he last minute approval, 그 다음에 special committee the report, treasurer report, 무슨 커미티 리포트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잘못 옮겨가지고 신안권 토의라고 그랬는데 그 뉴 비즈니스라는 것은 당장 그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안건 채택할 때 아젠다가 다 새롭게 올라와 있는 아젠다를 이제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회의하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뭡니까? 그날의 안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권리입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그날의 안건이 뭔지를 소상하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투표하시오. 우리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신안건 토의라는 말은 그렇게 다르려면은 신안건 토의라는 말 안에 아젠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아젠다가 뭔지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안건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네. 아까 예 말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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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그 말씀하신 대로 안건을 이제 전혀 없는 안건을 채택을 하면 그것이 안건이 되는 자체가 전체 모인 사람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예? 아니면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만큼 좋은 안건이면 미리 안건 채택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공개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냐 이겁니다. 네. 네. 물론 회의 중에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안건이라면 3분의 2가 될 겁니다. 예, 3분의 2. 그렇죠. 안건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건을 받으면 의장이 제청이 있냐고 묻죠. 제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는데 이거를 안건으로 채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성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안건 내용이 뭐죠? 하고 물어요. 그 묻는 걸 못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안건으로 채택하시겠습니까? 물으면 그거 궁금하네 뭔지. 내가 한번 그 안건 내용이 뭔지를 묻기 위해서라도 안건 채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의하시면 안건 채택 동의하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3분의 2가 손 들면 안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디베이트, 이제 토론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했는데 안건 채택에는 내가 같이 동의를 해줬는데 질문하고 해놓고 보니까 질문에 내용이 별거 없어. 에이, 시시하네. 난 부결. 그러면 부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건 채택하는 데는 3분의 1, 2 이상이 동의해서 안건이 됐지만 과반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되는 안건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3분의 2가 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만한 그런 좋은 안건이면 성령이 하필은 왜 회의 중간에 임하시고 회의 전에는 임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회의 전에 정당하게 다른 회원하고 두 사람이 사인을 해서 이거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임원회입니까? 임원회에서 정석이가 하는 일이죠. 정석이가 이걸 올리는 거죠. 그러면 회순 채택, 그때는 과반수로 채택하면 되니까 쉽죠. 3분의 2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타 안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안건 해놓고 신안건 아무것도 없는 신안건은 없습니다. 아젠다가 있는 신안건이라 해야 됩니다. 네. 자, 12번 직전 회의록은 반드시 바로 다음 회의에서 검토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예, 아니다. 왜냐하면 임시회의는 회의록을 통과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면 전 회의록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즉 임시회의 회의록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합니다. 예, 정기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중간에 임시회의가 있고 정기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기회의가 끝난 다음에 임시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시회의 회의록은 놔뒀다가 다음 정기회의에서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질문으로 물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전에 질문? 직전 회의록은 그렇죠. 직전 회의도 임시회의죠. 예. 그러니까 질문은 항상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출입을 걸라고 거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음성으로 가부를 물었을 때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비슷하면 단상에 있는 높이 있으니까 단상에 있는 의장이 듣고 판단한다. 이제는 아니다가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다. 맞습니다.
예, 회원 중 누구라도 음성투표의 결과에 의심이 있다면 디비전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장은, 이때 의장은 거수를 하든지 기록투표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도 안건이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임시회의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특정되고 공지된 안건만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회의 개회 이전에 공지된 안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건 성립이 소멸된 경우는 의장은 회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동부노회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어떤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놈이, 목사가 말도 안 듣고 교회하고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우다가 말도 안 듣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따라 나온 교인들하고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목회원의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목회원에서 야, 니 그만둬. 그러니까 그만 안 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임시노회를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 7일을 해야 되잖아요, 7일을. 말 안 듣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면직시켜야 된다. 임시노회를 소집했는데 소집이 열흘이 이제 전에 해야 되니까 열흘 전에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아저씨가 한국에 어디 뭐 청빙받았나 봐요. 자기는 여기 개청해놓고 어디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했나 봐요. 그 자기 그만하고 간대요. 가버렸어. 그럼 어떡해? 끝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노회 취소. 이런 경우가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 정기노회치고, 정기노회가 절대로 안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기노회 소집해놓고 정기노회 안건이 없다고 의장이 마음대로 정기노회 안건 없는데 모이지 맙시다, 그럴 수 없어요. 먹고 친교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 회의에 관한 운영 세칙이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세칙은 바일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 세칙이니까 가능하면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누군가가 현장 공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이므로 동의 제청이 필요하다. 이거 공동에서 필요하죠, 그죠? 현장 공천. 누가 현장 공천했습니다. 동의 제청이 필요하다. 빨리 갑시다. 안 필요합니다. 예, 아닙니다. 현장 공천은 내가 나를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제청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까지 내가 다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서부노회 100불 벌었네. 하나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동회에서 장로 선출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런데 현장 공천이 계속 나고 있다. 벌써 3명이 현장 공천이 되었다. 그런데도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보인다. 의장은 잠시 정회하고 당회 장로들과 의논하고 선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현장 공천을 5명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다시 현재 회의장으로 돌아와 당회 결정사항으로 현장 공천 수를 5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알렸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응용편이에요. 심화. 예? 맞다, 틀리다. 예, 틀립니다. 틀린데 그러면 현장 공천을 5명으로 제한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한 말씀하시네.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걸?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당회, 공동회가 당회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당회는 노회, 대회로 이어지는 카운슬이고 공동회는 공동회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하고 같이 있는 게 있어서 자, 이게 또 이렇게
1시간 후 정기당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일기예보보다 훨씬 더 많은 폭우가 쏟아져 교회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지금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정기당회를 연기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동료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동료 목사는 2020년에 발행된 최신판 회의법에 따르면 저게 2020년도에 발행된 로버트 룰 12판 이 최신판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발행된 건 맞아요. 따르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 의장은 언제라도 영상회의, 전화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맞다. 틀리다. 자, 이제는 자신이 없으세요? 자, 교회가 반드시 정해 놓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 개회 종족수 아까 말씀드렸죠? 개회 종족수는 반드시 정해놔야 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당회 개회 종족수도 정해놔야 됩니다. 당회가 2명 뿌리면 괜찮은데 장로님이 10명이면 정해놔야 되겠죠. 두 번째, 영상회의, 전화회의, 예? 개최 및 뭡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빴어요. 개최 조건 및 방법을 정해놔야 됩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이 뭐라고 마음대로 정합니까? 의장이 힘을 쓰는 것은 개회 선언 한 순간부터 폐회 선언 한 순간까지 그때가 의장이 힘을 쓰는 순간이고 개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경 써요? 그 다음에 공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이 3가지는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 정해놨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 장로님 연락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당에 이거 불법으로 모였는데요. 왜 불법으로 모였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멋대로 영상회의 모였다고. 자기는 저 외국에 있어가지고 전화도 못 하는데. 예?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정해놓아야 될 3가지.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기당회가 진행 중이고 교회 부동산 재융자를 위한 안건이 찬성 반대로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이제 투표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회원 중 한 명이 재융자 받으려는 은행장의 친구다. 그때 다른 당회원이 주장하기를 은행장의 친구인 당회원은 이해관계, conflict of interest가 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틀리다. 네? 저기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예, 은행장의 친구는 conflict of interest. 정말 그래도 관록이 있으신 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예.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은행장 친구라도. 법인과 단체,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건 좀 다릅니다. 그 단체의 회원이라면 정족수에 포함이 되고 누구도 투표 금지를 당할 수 없다. 단 그 투표가 해당 회원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거나 그녀의 금전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투표를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엑스 오피시오가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고 정족수에 들지 않는다. 저도 엑스 오피시오거든요. 여러 우리 목회위원회 이런데. 그러면 제가 엑스 오피시오인데 투표권이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투표권. 저 동부 한민호의 노회원입니다. 노회 때 제가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제가 안 합니다. 그냥 목회위원회 때 제가 그냥 안 할 뿐입니다. 예? 아니 엑스 오피시오거나 말거나 저도 노회원인데 왜 내 투표권을 금지합니까? 금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conflict of interest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교회 부엌과 친교실의 완전한 재공사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의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 명씩 균등하게 발언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안건은 뻔한데 너무 많은 찬성 반대 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 토의를 종결하고, 토의 종결, 그죠? previous question이라고 합니다. 토의를 종결하고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발언했다. 토의 종결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의장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토의 종결은 토론 중 어느 때나 가능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니까 의장은 즉시 토의 종결하고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네, 네. 자, 토의 종결도 하나의 안건입니다. 아까 제일 1번에 현장 공천을 5명으로 했다 했죠. 당회가 그런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공동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공천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바로 토의 종결입니다. Previous question.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의장, 이제 더 이상 현장 공천을 받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청을 받아야 돼요. 토의 종결합니다 하고 하자고 했다고 마음대로 토의 종결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청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토의 종결에 찬성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3분의 2가 찬성해야 토의 종결이 됩니다. 네.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3가지입니다. 토의 시간 변경. 그러니까 총에서 3분 하다가 2분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찬성하는 이유는 호텔 묵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의 종결, 규칙 일시 정지. 요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규칙 일시 정지한다고 마음대로 내규 정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못 하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토의 종결은 3분의 2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번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갈 때요, 토의 종결 함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잡하잖아요. 동의 제청 받고 3분의 2가 해야 되는데, 의장이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 이제 웬만큼 질문했으면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제 질문 그만하고 투표 들어갈까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어기적거리는 의장이 있을 수 있죠. 질문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도 안 하고 질문 종결 안 하고 투표 하려면은, 그때는 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괜히 토의 종결 하자고 나설 필요 없어요. 예? 토의 종결하고 나서지 마세요. 그러면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나서는 동의 제청 받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자,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앉아가지고, 예? 회의라는 건 아무나 그냥 앉아가지고, 예? 10분 더 받았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잔소리 한번 해야죠. 앉아가지고, 그거 그만 받읍시다. 질문 그만하고 합시다. 앉아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하는 고린도전서 아까 성경에 질서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질서와 품위 있게 하라 그랬으면 질서와 품위 있게 해야죠. 우리 노예 이야기입니다만, 벌써 그것도 한 10년 전 일입니다. 어느 노회장, 오래전 처음으로 초기에 노회장 하신 분이 노회 오면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노회장 얘기하면, 그거 왜 그래? 그 노회장 왜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날은 다리 꼭 신문 보면서,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분이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제 살짝 세대가 약간 벗어나면서 중딱쯤 되는 노회장님이 이제 하는데, 똑같이 그분이 와서 예의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노회의 원로시고 참 진짜 초기에 노회장을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앉아서 노회장인 저의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렇게 반말하시듯이 하면 노회장인 제가 어떻게 노회를 진행하겠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그 어른 노회장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분 그 다음부터 노회 못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제가 작년은 잘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당하지를 말아야죠. 얼마나 품위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품위 유지비는 안 주십니다. 그렇지만 품위는 지켜야죠. 질서는 지켜야죠.
앉아가지고 의장 그만 합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노회에서. 그러니까 토의 종결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인데, 요거 다음 이제 제가 그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마칠 것 같습니다. 정기노회에서 내년도 행사를 발표하면서 한 사람이 장로 수양회를 하자는 내용의 동의안, 메인 모션입니다. 동의안, 메인 모션을 냈는데 동의 제청받은 후 여러 질문이 있은 후 개의안, 수정안이에요. 프라이머리 어멘드먼트가 나왔고 이어서 재개의안, 세컨드 어멘드먼트가 나왔다. 그러자 본물 터지듯이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개의안을 발의하려고 했다. 그때 의장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재개의안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발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드디어 결정적으로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분 좋아. 내가 왜 기분 좋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에 Type of Motion in Parliament, 요거 이제 제가 드린 요 차트 있죠? 요거 차트, 요거를 참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다 외우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원동의안 메인 모션에는 그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걸 수정하는 것을 보조 동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대체 동의안, 영어로는 substitute 아니면 subsidiary. 그런데 수정 동의안을 제가 아멘드를 따로 뗐습니다. 따로 뗐는데 여러분이 받은 거는 흑백으로 받으셨지만은 제가 수정 동의안 아멘드 해놓고 빨간 글씨로 자주 쓰이는 보조 동의안의 한 종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조 동의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모든 회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개의안, 그죠? 수정 동의안이니까 따로 뗐습니다. 보조 동의안, 원 동의안을 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거 말 같지도 않는 안건 냈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채택된 안건은 만장일치라도 삭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다룰 수도 없고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 postpone indefinitely. 무기한 연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건 사장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애매한 거면은 이거 우리 어떤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내놓게 합시다 하는 것도 있고, 기한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 연기. 이거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기로 합시다.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내규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 시간 제한 연장, 토의 종결, previous question, 아까 말했죠. 3분의 2. 그 다음에 심의 보류, lay on the table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아무 때나 내놓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중에 이 보조 동의안, 메인 동의안, 원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수정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은 언제 쓰이느냐?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원 동의안, 메인 동의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럴 때 되는 것이지 영 다른 걸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mary amendment, second amendment 두 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컨드 아멘드먼트 가지고도 이 안건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회에 회부하기를 합니다. 그래도 되고요. 1년 후에 다시 의논하기를 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건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정하는 거.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수정하는 게. 조금 이따 다시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인시덴탈 모션이 있어요. 이거는 규칙, 일시정지, 항소, 의장이 법을 벗어난다 이럴 때 하는 거고, 대표적인 특권 동의안, 그거는 휴회할 때, 정회할 때, 폐회할 때도 여러분 동의 제청 받고 폐회하잖아요. 의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동의로 시작해서 동의로 끝납니다. 예? The meeting move in by move out by move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오늘 이거 지금 여기 오늘 너무 덥습니다. 의장 너무 덥습니다. 이거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이런 것도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그 안건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다 안건입니다. 단지 동의 제청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재심의 동의, 무효화 철회 동의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런 회의 진행법, 동의의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렸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정안, 어멘드먼트에 대한 것을 제가 저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장로 수양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초순 호텔에서 하고 모든 경비는 노회에서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동의안이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안건에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이 된 겁니다. 메인 모션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의장이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C가 어멘드먼트라는 겁니다. 동의한 대로 장로 수양회를 하되 회비를 1인당 100불씩 받기로 개의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D가 제청합니다. 그러면 개의안이 성립된 거죠. 그러면 의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E가 수양회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니면 수양회 대신 관광 가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하는 말이 그것은 제 개의의 성질이 되지를 못하므로 안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벗어납니다. 어떤 수정안도 또 아까 말씀드린 무기한 연기든 그 위원회 회부를 하든 무슨 별짓을 하더라도 한번 동의 제청을 거쳐서 안건이 된 것, 혹은 회순으로 채택이 돼서 안건이 된 것, 그 안건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안건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건을 폐기하려면 무기한 연기합시다. 그러면 돼요. 무기한 연기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건을 다루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안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안건 벗어나는 거잖아요. 장로 수양회 하기를 원치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부결하면 돼요. 부표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그래서 이제 재개의가 나오죠. F에 동의한 대로 장로 수양회를 하되 회비 여부는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재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회 회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실행위원회가 최고니까 실행위원회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G가 제청합니다. 재개헌까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의장은 볼 것도 없이 재개의까지 있으니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요. 100불씩 하기로 했죠. 100불씩 하라는 게 재개인데, 개인데, 세컨 아멘트먼트는 100불이라고 정하지 말고 회비를 얼마로 할지는 실행위원회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 전에 질문 중에 문제 중에 한 번만 개의하기로 했는데 두 번까지. 아니죠. 한 안건에 대해서 아멘드먼트는 두 번까지. First primary amendment, second amendment. 근데 second amendment가 장로 수양회를 하지 않기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정회도 동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시간 좀 하고 난데 정회합시다 하면 다들 찬성합니다. 그러지 뭐 동의 제청 받고 그러지 않죠, 보통은. 예, 화장실 개인이 가는 건 가는 거고요. 네. 예, 그거는 목사님, 우리끼리 다 알고 화장실 다 가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진짜 우리 교단 총회 같은 총회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받아가지고. 예. 예. 그건 의장이 이제 정할 수 있죠.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의장이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여기 나오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 제가 보내드린 차트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프리빌리지드 모션의 두 번째입니다. 속회 일시 결정입니다.
fix the time to which to adjourn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회한다는 걸 하고 속회하는 일시를 결정하는 건 동의제 정부로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만약에 화장실 가는 게 아니면, 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예.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할 때는 재개의부터 찬반 여부를 투표합니다. 메인 모션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메인 모션, first amendment, second amendment가 있으면 second amendment부터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 수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폐비 여부는 실행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니다 하는 second amendment가 과반수 이상 되면 통과된 겁니다. first amendment, 메인 모션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재개의가 부결됐다. 그러면 first amendment를 물어야 되죠, 이제. 네. 순서가 그렇습니다. 메인 모션부터 묻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가지 전부 부결될 수는 있으나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 가지 다 과반수 안 되면 그럼 부결된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장로 수양이고 뭐가 필요 없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장로 수양 안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셋이 다 부결된다는 말은 수련의 안건 자체가 부결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 싫으면 장로 수양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안건이 정 싫으면 부결시키면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합니까? 까짓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억하시고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무리 없지만 피할 수 없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언제나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가, 모든 단체가 같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모든 것을 통계를 내보면 37%가 회의의 시간을 소진합니다. 37%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기분 나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인간관계 잘 유지하려면 회의하다가 인간관계 망쳐지고, 맞죠? 제 말이 맞죠? 회의하다가 기분 되게 나빠가 집에 가서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세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회의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참 장로님들 죄송한 표현인데 장로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교회에 생깁니다. 목사님은 회의법을 배워가지고 회의법대로 하려는데 장로님들이 회의법을 몰라요. 그러면 집사나 교인이 들고 올라가 선동하고 그러면 목사는 회의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지켜야 되냐? 회의법을 배운 장로님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힘든 가운데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중소부 한미노회의 회의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엘리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나 모른다, 말 못합니다. 제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으로 지켜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지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기타 한 건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는 숨겨지는 게 없어야 돼요. 괜히 뭔가를 요거 딱 숨겼다가 나중에 터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먹자. 이것처럼 품이 없고 부정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런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안건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개적으로 돼야 돼요. 왜 회의가 은혜롭지 못합니까? 흑심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이 회의를 내가 막 그냥 마음대로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 24시간 전에 모든 회의록을 다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읽으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회의를 잘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거? 공부해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거 PPT 보내드린 거 필요하시면 우리 최 총장님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자꾸 튀어나와 그랬는데
이겁니다. 이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듯이 질서는 질서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지키기 어렵듯이 질서도 한번 무너지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셔서 공개적으로 함께 질서를 잘 지키면 노회 회의가 심심할지는 몰라요. 사고가 없으니까 심심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롭게 그리고 좋은 프로덕티브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품위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중서부 노예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